네,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순열부터 나가도록 하겠어요. 순열은 뭐냐면은 순서가 있는 나열,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가 있는 나열.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법의 수. 처음 이제 확률과 통계 시작하면은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순열. 순열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순열에서 직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등등 해갖고 여러가지 순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직순열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순열. 직순열은 뭐냐면은 일렬로 나열을 하는 방법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 A, B, C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A, B, C 하는 방법도 있지만 A, C, B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B, A, C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B, C, A. 지금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맨 처음에 A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B, C, 그 다음 두 번째를 C를 우선으로 하는 거, 그 다음 맨 처음을 B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바꿔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C, B, A까지 이렇게 하면, 요런 나열법을 사전식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사전식 나열법. 그러니까 사전, 지금이야 뭐 전자사전 같은 걸로 아니면은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예전에는 사전책, 영안사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면은 거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을 사전식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6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갖고 알아보는 게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글씨가 만약에 10개면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개수를 6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 6가지 방법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 셋 중에 하나. 3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3개 중에 하나가 여기 왔으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오면 되겠지. 2가지.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1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 총 6가지 방법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아까 전처럼 사전식 나열법을 하지 않고도 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직순열, 바로 순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직순열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말만 바꾸면 전혀 다른 사건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3명이 있는데 이 사람 3명이 의자 3개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해도 이거와 똑같은 거지. 마찬가지로 사람 3명이 어디 놀이동산에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입장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것도 결국 이렇게 줄 세우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야. 사람 3명이 일렬로 줄 서는 방법의 수는 그것도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 표현법, 말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직순열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줄 세우는 방법, 의자에 앉는 방법, 자리에 앉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3명이고 3자리 이렇게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3명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표. 3팩토리얼 느낌표.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영어니까 뭐 팩토리얼이라고 읽든
R이라고 읽든 상관없습니다. 팩토리얼 뭐 아무렇게나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3팩 이렇게 많이 읽더라고. 그러면 3팩토리얼이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3팩토리얼이야. 그러면 4팩토리얼은 뭐예요?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4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럼 5팩토리얼은 뭐예요?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5만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일단 6이고 3팩은 6이고 4팩은 6, 4, 24 5팩은 거기다 5 곱하기가 120 해갖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암기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암기를, 세 자리까지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뭐 10팩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를 학생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이게 말로 하면은 별거 아닌 내용인데 글로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로 하면은 별거 아니죠. 근데 글로 하면은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막 물어보는 경우에는 설명을 하기에도 되게 까다롭게 보이는 공식들이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공식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수능이나 이쪽에서는 공식을 증명하라는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는 게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여기는 결정적인 게 이제 같은 내용도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독해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방금 전에 했던 팩토리얼 뭐라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직순열, 순서 결정하는 방법. 그 팩토리얼이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이 있다고 쳐봐.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방법은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방법은 5명이 있는데 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니? 이렇게 물으면 먼저 회장은 반장은 5명 중에 아무나 1명, 5명 다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부반장은 5명 중에 1명은 이미 반장이 됐어.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가지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순열인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방법은 5 곱하기 4 해서 20.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는 이제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써요. 퍼뮤테이션. 그래서 OP2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OP2.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5팩토리얼이 뭐죠? 5팩토리얼을 뭐 이거를 5 빼기 2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럼 3팩토리얼이 3, 2, 1 이게 3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해서 결국에는 5 곱하기 4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공식으로 문제집에 나오면은 되게 복잡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뭐 MPR 해갖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OP2 하면 뭐라고? 5팩토리얼을 두 번째까지만 써라 하면 되는 거예요. 5팩토리얼을 두 번째까지만 써라. 이게 OP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P2가 의미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OP2가 뭐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그게 바로 OP2가 되겠어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그러면은 퍼뮤테이션까지 우리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합하느냐.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합집합일 때, 그리고 곱의 법칙은 교집합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합의 법칙은 이 말이 이제 또는 요런 말이 들어가고, 그리고 각각의 따로따로 뭐 요런 말들이 이제 따로따로 요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또는 각각의 따로따로.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or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곱의 법칙은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영어로 and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언제 더해야 될까?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그때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연속적으로 동시에가 빠졌네. 동시에. 그리고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곱의 법칙 곱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합하는 거고 얘는 곱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갔다가 뭐 도서관을 간다. 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를 간다. 아주 건전하게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도서관을 간다. 근데 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은 뭐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다. 도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버스 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도보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자전거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집에서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방법이 나올까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도서관을 가는 방법은, 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지. 그러면 집에서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가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6가지. 이렇게 구하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건데, 이게 아니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합의 법칙. 집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고 쳐봐. 집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으면 그때 도서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어요? 세 가지가 있겠죠. 집에서 만약에 도보를 이용해서 걸어서 학교를 갔다면 그때 도서관 가는 방법도 몇 가지 있겠어요? 세 가지가 있겠지. 근데 집에서 버스 타고 가는 경우랑 걸어가는 경우랑 이거는 따로따로 발생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때 얘네들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3 해갖고 6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이때는 이제 둘이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고, 아까 전에는 2 곱하기 3 해갖고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죠. 뭐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곱의 법칙이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한 것 같지만 항상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차분하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더 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안 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좀 더 쓰다 보면은 유리한 방법,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풀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도로 D와 E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일방통행만 되고 그 외의 도로는 양쪽 방향으로 통행이 된다. 이때 A에서 출발해서 B를 갔다가 C까지 갔다가 다시 B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B 갔다가 C 거쳐서 다시 또 B 들려갖고 A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게 전부 몇 가지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화살표가 있는 도로는 일방통행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그 다음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이건 일방이니까 여기 F하고 G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C까지 지금 왔어. 그럼 C에서 다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일방 포함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일방통행 빼고. 그래서 얘네들 연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이렇게 구하면은 4, 2, 8, 8, 9, 72. 정답은 3번 7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이런 문제. 거의 모든 경우의 수 문제집에서 초반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예크!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은 되게 헷갈리거나 뭐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적응력이 좀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 정도면 이제 최고 낮은 수준의 난이도예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어. 2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1부터 100까지 있는데. 근데 일단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절반이 있겠죠. 짝수니까. 그러니까 50개가 있단 말이야. 2의 배수가 50개가 있을 거라. 그지? 짝수니까. 그러면 5의 배수는 몇 개 있겠어요? 20개가 있겠죠. 5의 배수 20개 있어. 20개. 그래서 2 또는 5의 배수. 그러니까 2 또는 5의 배수잖아. 그러면 합집합이죠. 또는이면은 합집합이야. 근데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 겹치는 게 있잖아요. 합집합 우리가 구할 때 집합 배울 때 A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이게 끝이 아니라 겹치는 거는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겹치는 건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되니까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겹치는 건 빼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겹치잖아. 그래서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 더한 다음에 10의 배수 1부터 100까지 10개 있겠죠. 그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0개.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이런 문제처럼 이제 문제에서 표현한, 지금 이 문제에서 또는 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는 이라는 거는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감안을 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일단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1, 2, 3, 4, 5, 6. 그러면 주사위를 두 개 던질 때, 지금 이 설명이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주사위를 두 개 던지는 거나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지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고 보면. 그치? 잘 생각해봐. 두 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나 하나를 2번 던지는 거나 상황은 똑같잖아. 시간 차이만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그 두 가지 스타일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진대. 일단 주사위 두 개를 던져.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 6가지.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뭐였어? 곱의 법칙. 총 3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주사위 2개 던져갖고 여기 나온 숫자랑 여기 나온 숫자랑 곱해서 홀수 되는 거. 곱해서 홀수 되는 거는 홀수에다 홀수를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홀수에다 홀수를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 만약에 홀수랑 짝수랑 곱해봐. 홀수랑 짝수랑 곱해봐. 그럼 이건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지. 짝수가 돼. 그리고 짝수랑 짝수랑 곱해도 짝수랑 짝수랑 곱해도 이거 다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지. 그지? 홀수랑 짝수랑 곱해도 짝수야. 3 곱하기 4 해봐. 3, 4, 12. 짝수잖아. 그리고 짝수랑 짝수랑 곱하면 짝수예요. 그러니까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홀수에다가 홀수를 곱하는 것밖에 없더라. 곱이 홀수인 경우는 홀수에다가 홀수를 곱하는 경우 요거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 3가지. 홀수 나오는 경우 3가지. 곱하면 9가지 하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주사위 2개 던져갖고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9가지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베이직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이번에는 주사위를 3개를 던진대요. 3개의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주사위를 3개를 던지는데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시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수랑 짝수랑 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 짝수가 돼요. 짝수끼리 곱해도 짝수가 돼. 그러니까 짝수가 무조건 껴있으면 곱하면 다 짝수가 돼. 그러니까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게 많이 나오겠지. 홀짝짝도 다 짝수고 홀홀짝도 짝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다 찾으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 즉 반대인 사건, 여사건, 반대인 여사건을 전체에서 빼주면 오히려 더 적은 숫자 계산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A, B, C 3개를 주사위 3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돼. 그래서 216가지. 총 이런 다양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곱이 짝수인 경우는 전체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다 짝수가 되지 않겠냐. 곱이. 그죠? 그러니까 곱해서 홀수 되는 거. 홀. 이거를 빼면은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짝수가 되겠죠. 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그걸 구하지 말고 곱해서 홀수 되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나머지는 다 짝수가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홀 3가지. 그럼 총 몇 가지? 3, 3, 9, 3, 9, 27, 27가지. 여기서 27 빼면 되겠네. 여기서 27 빼면은 얼마야? 27 빼면은 189가 되겠네. 189. 그래서 정답은 189. 자, 이제 슬슬 뭔가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뭐냐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표현하는 거, 문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고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캐치해내는 거, 요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결국 뭐다? 문제 많이 풀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예크!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임의의 세 꼭지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 이 문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여기에서 좀 이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있고 거기에
꼭지점이 8개가 있잖아요. 이 꼭지점 8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때 요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은 모두 몇 개냐 하고 묻는 거예요. 문제 뜻을 알겠죠? 이 문제 뜻 알아내는 것부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요 삼각형하고 똑같은 삼각형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결국 어느 한 면의 대각선 요거에서 요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그으면은 요 삼각형이랑 같은 대각선 요거를 하나를 가지면서 요 꼭지점 요 앞에 있는 요 C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 삼각형도 아까 하얀색 삼각형이랑 합동이겠죠. 네. 그래서 이 대각선 하나당 삼각형 똑같은 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 대각선을 기준으로 빨간색 대각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 요 삼각형도 결국 똑같은 삼각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그으면 파란색으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으면 이 똑같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것도 다 똑같은 삼각형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밑면에 있는 대각선 하나당 삼각형 2개가 똑같이 나오고 또 이쪽 대각선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요 대각선 하나 가지고 또 삼각형 똑같은 게 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대각선 기준으로 똑같은 게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옆면은 다 긁고 있으니까 밑면 2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각선 하나당 똑같은 삼각형이 2개씩 나오니까 대각선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 2, 8 해갖고 8개가 합동인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요런 단순한 문제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표현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글로 표현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문제 독해가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생각이 많을수록.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ABCD 4팀이 출전한 어느 축구대회에서 4팀이 각각 다른 3팀과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 방식의 예선전을 하였다. 각 경기에서 이긴 팀은 3점, 비긴 팀은 1점, 진 팀은 0점을 받기로 규칙을 정하였다. 총 6경기가 끝난 후 A팀이 6점, B팀이 4점, C팀이 3점을 받았을 때 D팀이 받는 점수는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A, B, C, D 4팀이 있는데 축구대회에서 각각 다른 3팀하고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 방식. 이제 여러분들이 리그 방식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리그전과 토너먼트. 리그전과 토너먼트. 이게 월드컵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설명하기가 되게 쉬운데 축구 같은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학생들 많죠.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스포츠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제 아예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야구의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야구 선수들 이름이랑 뭐 성향까지도 다 잘 알고 있고 뭐 축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기뿐 아니라 외국 리그전 같은 그런 경기들도 이제 막 새벽에 하는 것도 막 보고 막 잠 안 자고 그렇게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보는 친구들은 규칙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세계적인 축제 중에 하나니까 월드컵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같이 좀 보면서 그 규칙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월드컵 축구 우리가 아시아 예선을 먼저 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몇 팀이 뽑혀갖고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유럽에서 뽑혀갖고 올라오고 뭐 각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뽑혀갖고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32팀이 이렇게 모여갖고 경기를 하는 거죠. 월드컵 그 한 달 동안. 그럼 32팀이 4팀씩
조를 나눠갖고 총 8개의 조로 나눠요. A조, B조, C조 뭐 이렇게 나눠갖고 그러면 4팀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뭐 한국 뭐 왜 뭐 어디 할까 뭐 ABC를 해 그냥 ABC 이렇게 한국하고 ABC 이게 무슨 한 조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월드컵 축구가 시작되면 한국이 얘하고 한 번 하고 얘하고 한 번 하고 얘하고 한 번 이렇게 게임을 하죠. 그리고 A란 나라는 한국이랑 한 번 했으니까 B랑도 하고 C랑도 하고 그지? 그럼 B는 A하고 한국하고도 다 해봤으니까 C랑만 해보면 되겠네. 그럼 C도 다 한 거고. 그래 총 몇 게임이 있어요? 지금 이게 6번의 경기가 치러지면 이 4팀이 서로 한 번씩 다 경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리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그전. 그럼 4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데 총 6게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세? 얘가 하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3팩이네요. 3팩. 그래서 리그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문제 하나 풀어서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고 상식도 올리고 그러고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상식 수준이 워낙에 낮으니까 사실 리그전, 토너먼트 이런 건 상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학이 아니야. 응?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아우 씨 상식이 없으니까 애새끼가 이런 걸 못 푸는 거 아니야. 병신같이 진짜. 상식을 키우라고 상식. 기본적으로 뉴스를 좀 보고 있시 웹툰만 보지 말고 좀 씨. 봐봐. 한국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리그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토너먼트는 뭐야? 토너먼트. 이렇게 해갖고 승점이 제일 높은 애들 2팀이 올라가지. 월드컵 안 봤어 진짜. 두 팀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또 다른 조에서 2팀 올라가. 그러면 뭐 이긴 팀이 뭐 한국하고 뭐 A하고 한국 뭐 A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봐. 그럼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조에서 또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뭐 F, G, H, 뭐 K 뭐 이렇게 막 올라갔다고 쳐봐. 그러면 그때 만약에 어떻게 해? 뭐 얘랑 붙어갖고 이긴 애가 또 올라가고 얘랑 붙어갖고 이긴 애가 올라가죠. 다시 얘랑 붙어갖고 이긴 애가 올라가고 얘랑 붙어서 이긴 애가 올라가서 이긴 애들끼리 또 만나서 싸우고 이렇게 해갖고 맨 마지막에 결승에서 제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만나지. 그게 토너먼트예요. 응? 그게 토너먼트라고. 그러니까 토너먼트하고 예선, 리그전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경기 방법이. 그래서 토너먼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리그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토너먼트가 뭐고 리그전이 뭐고 페널티킥이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상식 좀 채우라고 상식. 자 그러면 ABCD 4팀이 있는데 이 축구대회에서 각각 다른 3팀과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 방식의 예선전을 하였다. 각 경기에서 이긴 팀은 3점, 비긴 팀은 1점, 진 팀은 0점을 받기로 규칙을 정하였다. 6경기가 끝나, 총 6경기지 아까 4팀이 리그전 하는 거 6경기. A팀이 6점이에요. 얘가 6점. 그 다음에 B팀이 4점, C팀이 3점이에요. 그러면 D팀은 몇 점이니? 이걸 묻는 거야. D팀은 몇 점이니? 이걸 묻는 거야. 근데 각자 3판씩 했을 거 아니야? 3게임씩? 3게임씩 했는데 승점이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이야. 지는 건 그러면 승, 무, 패 이렇게 3가지로 보는 겁니다. 승, 무, 패. 그러면 6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승밖에 없죠. 2승, 0무 1패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점이 6점이 되려면 2승 0무 1패 이렇게 해야지 6점이 나오겠지. 응? 그러면 승점이 4점이 되려면 이건 뭔 것 같아?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이라니까? 그러면 승점이 4점이 되려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고 한 번 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승점이 4점이지. 이긴 팀 3점, 비긴 팀 1점이니까. 그러면 승점이 3점이려면 얘가 이제 중요한데 승점이 3점이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한 번 이기고 2번 지든가 아니면 3번 다 비기든가
비교도 승점이 1점이니까 3번 연속 비기면은 어떻게 되겠어? 3점이 되겠죠. 하지만 얘가 무승부가 없어요. A팀이. 얘가 3판을 했는데 3판 다 비긴다는 건 얘 A랑도 비기고 B랑도 비기고 D랑도 비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A가 지금 무승부가 없거든. 그러니까 3판 다 비기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는 한 판 이기고 2판 졌단 얘기예요. 응? 비긴 적 없고. 한 판만 이겼으니까 승점 3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얘는 지금 무승부가 한 번 있는데 무승부가 여기 없네. 나머지 팀에. 그러면 얘가 무승부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겠죠. 무승부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긴 적이 4번이 있어요. 진 적이 4번이 있어. 똑같지. 그럼 얘도 이긴 적이 만약에 한 번 있으면 진 적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긴 횟수랑 진 횟수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긴 횟수랑 진 횟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팀은 이겼는데 진 팀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D팀은 1승 1무 1패구나. 그래서 4점이 답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